2019년 3회 8번인데요. 양단이 고정된 단면적 A를 줬죠. 1제곱cm고요. 길이 2m의 케이블을 B점이 지금 가운데 점이잖아요. 1m, 1m씩 아래로 10mm만큼 잡아당기는 데 필요한 힘 P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로 탄성계수 2를 줬고요. 자, 여기에 10mm인데 지금 10m로 표시가 됐잖아요. 요거를 밀리미터로 이렇게 일단 수정해 주세요. 예. 그러면 원래 이렇게 1m가 있었는데 요걸 하중 P를 잡아 다녀 가지고 실제 이 부분이 지금 10mm만큼 이렇게 처진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원래 길이 1m가 L-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L-는 루트 1m의 제곱에다가 숫자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0.01m의 제곱이겠죠. 그러면 L- 값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하중 P를 가하면 요렇게 걸리는 힘이 나오겠죠. 이 힘이 F라고 하면 이 F는 같겠잖아요. 가운데를 잡아 다녔기 때문에 이 F는 두 가지 성분의 힘으로 나눌 수 있겠죠. 요런 성분 하나하고 오른쪽에 대해서도 요런 성분 하나하고 그렇죠? 요런 성분 하나, 요 성분 하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자 하는 거는 요거죠. Y 방향으로 요걸 잡았을 때 요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P하고 요 두 힘의 합이 같으니까 어째요? 이 점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힘은 F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양쪽이니까 두 군데 P는 당연히 EF 사인 세타하고 같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수식을 자유물체도로 그려서 이해를 하시면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사인 세타가 지금 사인 세타가 L-분의 10mm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1000mm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L-로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0.0099995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값은 어차피 제가 좀 졸았나 봐요. 이거 쓸 때. 그래서 이렇게 좀 수정해 주세요. 그래도 답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인 각이 1m에 대해서 10mm가 쳐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각이잖아요. 미소 각이어 가지고 제가 이걸 풀면서 좀 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이렇게 좀 수정해 주세요. 그러면 사인 세타 값에다가 요 값에다도 요 값을 이렇게 대입해 주세요. 그러면 답은 똑같아요. 예.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답은 똑같은데 이렇게 좀 수정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또 선생님 따질 것 같아서 그래요. L-분의 요게 사인 세타 아니냐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그러면 P는 EF 사인 세타인데 그러면 F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원래 1m가 L-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늘음량이 있겠죠. 1.00000499m에서 1m만큼 빼면 그게 바로 뭐예요? 늘어난 양이겠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응력으로 받겠죠. 그래서 F는 시그마 A고 이 입슐론이면 2에다가 L분의 람다 이해하셨어요? 원래 길이 1m짜리가 0.0000499m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단면적 곱하면 힘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로 탄성계수를 준 거예요. 늘어났잖아요. 요 1m짜리가 요렇게 되면서 어째요? 늘어났죠. 수축량, 팽창량이 요만큼 늘어난 거예요. 신장량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F를 계산한 다음에 EF 사인 세타 이렇게 하실 때 사인 세타를 L-분의 10mm 이렇게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미터로 계산하시고 싶으면 당연히 여기를 어째요?
단위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게 0.01m다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L- 요거 메타로 집어넣으시고 싶으면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밀리미터로 하려면 1000.0499mm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값들은 이제 그 정도는 다 알아먹으실 정도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여러분들이 뭘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P를 구하실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값 계산한 거에 EF 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하시면 마지막 P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11번 문제인데요. 1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재료역학 부정정보에 가시면 두 번째 균일 분포 하중을 받는 일단 고정 타단 지지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이 상세히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자, 11번 문제는 최대 구피 목력은 그러면 시그마 B는 Z분의 M이잖아요. 근데 최대 응력 값을 가지려면 모먼트 맥시멈 값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맥시멈 값들에 대한 해석들이 조금 틀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해석 부분은 여기 가서 상세히 좀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해석해 봅시다. 이 일단 고정 타단 지지보는 균일 분포 하중을 받는 이러한 단순보에서 세타 원이 처진 각이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요렇게 A 지점에 MA가 발생하는 우력에 의한 이런 보가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부정정보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1, 2, 2, 3, 6, 8, 16, 48, 24 24 EI 분의 WL의 3승이 바로 세타 1이겠죠? 그 다음에 MA 단순보에서 우력이 작용할 때 MA 값은 3EI 분의 뭐였어요? MAL이었잖아요. 그러면 세타 2하고 세타 1이 같죠. 왜 그러냐면 이 지점이 고정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처짐량과 처짐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같다 이렇게 하면 MA 값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MA 값이 바로 모먼트 맥시멈 값이에요. 여러분들이 MA 값을 여기서 구하고 나면 이 지점에 대한 모먼트 합은 0이다. 이 지점에 대한 모먼트 합이다. 그러면 RA와 RB를 구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구해보시면 하나를 구해볼까요? 여기에다가 이 점에 대한 모먼트 합이 0이다. 그러면 뭐를 구하실 수 있는 거야? RA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해봅시다. 마이너스 MA니까 8분의 뭐예요? WL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MA잖아요. 이 값은. 그 다음에 RA에 의한 값은 플러스로 돌잖아요. 그러면 RA L 그 다음 여기에 있겠죠. WL이 어디만큼? 2분의 L만큼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WL에 2분의 L 이렇게 한 값이 얼마여야 돼요? 0 이렇게 계산하시면 아마 요게 8분의 5 WL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8분의 3 WL 이렇게 나오겠죠. 예, 계산해 보시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8분의 5L이라는 개념이 바로 8분의 5WL만큼 올라가고 8분의 5L이 위치에서 내려오는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RA가 계산해 보세요. 이거 8분의 5WL이 나올 겁니다. RB는 8분의 3WL 이렇게 나오는데 SFD 그리시고 BMD 그리시면 SFD는 금방 뭐 8분의 5WL 올라가 가지고 1차로 쭉 내려가서 8분의 3WL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BMD는 시작하자마자 뭐가 있죠? MA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분의 WL의 제곱만큼 내려가겠죠. 그렇게 해서
1차니까 2차로 이렇게 돼가지고 될 겁니다. 그러면 전단적인 영인 위치가 요거를 모먼트 값을 계산해 보시면 이 모먼트 값이 128분의 9WL이에요. 자, 요거를 분자를 9로 만들기 위해서 9분의 9를 곱해 봅시다. 그러면 요건 72분의 9WL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값을 비교하면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면 어떤 값이 더 커요? 그렇죠. 고정 지점의 모먼트 값이 최대 값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 전단적인 영인 위치가 모먼트가 최대인지 알고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답이 1번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먼트 맥시멈 값은 바로 이게 MA 값이기 때문에 Z분의 M 모먼트 맥시멈 하면 6분의 pH의 제곱분의 8분의 WL의 제곱 요거 계산한 거를 그죠?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하면 답은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부정정보에 자세히 그 부분이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가셔서 가지고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요거는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게 요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부분의 부정정보에서 고정단이 존재하면 고정단의 모먼트 값이 최대입니다. 해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정리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가셔가지고 꼭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해석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최대값이니까 그냥 여기다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한 번에 MA 값을 구했으니까요. 이해되셨죠? 20번인데요. 직사각형 단면의 기둥 길이를 L1이라고 했어요. 지름이 20cm인 원형 단면의 기둥 길이를 L2라고 했어요. 세장비가 같다면 남다 세장비는 K분의 L이잖아요. 회전 반경에 대해서 기둥의 길이가 얼마만큼 기냐 요 개념이 바로 세장비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단면 직사각형 기둥에서 세장비는 남다1은 K1분의 L1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거고요. 원형 기둥의 세장비 남다2는 K2분의 L2잖아요. 그러니까 L1, L2는 주었고요. K1, K2만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전 반경의 개념이 뭐였어요? K의 제곱에다가 면적을 바로 곱하면 그 값이 바로 I 값이 된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K는 루트 A분의 I 이렇게 직사각형하고 원형에 대해서 각각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직사각형에 대한 회전 반경 K1은 A1분의 I1 이렇게 되니까 BH분의 12분의 BH 3승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면적 원형일 때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고 I는 단면 2차 모먼트는 64분의 파이 D 4승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뭐를 각각 K1, K2를 구하신 다음에 세장비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K1분의 L1은 K2분의 L2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뭐를 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L1분의 L2는 K1분의 뭐가 되겠어요? K2가 되겠잖아요. L1분의 L2는 K1분의 K2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여러분들이 얻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세장비 요거 기억해야 되는 값인지 아시겠죠?